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요즘 올해 대학 입시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작년 수능 시험에서는 78세 어르신이 수능에 도전하셔서 많은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정말 이 배움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대전 시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만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을 만든 건데요.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업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2년제로 진행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올해는 200여 명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이라면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고 비 소식도 있던데요. 맞을까요? 날씨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현재 대전은 0.8도, 보령은 4.7도로 어제보다 무려 8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0도까지 올라 3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충남 북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충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고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8도, 공주 9도, 대전 10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과 태안 8도, 보령 10도, 서천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파도는 서해중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대전시립 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요즘 이 지역 지자체마다 이렇게 평생교육 시설이 마련이 돼 있어서 학구열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평생교육시설로는 대전시민대학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는 대면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콕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된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뭐 악기를 새로 배우신다거나 네. 그림을 그리고 또 공예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공예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을 배우기도 하고 취미로 시작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경림 씨도 네. 그림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원래 전문가. 원래 전문가인데요. 네, 원래 전문가. 네. 독일의 문호 게테는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요즘 아침 가족분들은 어떤 배움에 힘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이 불문, 요즘 내가 배우는 건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소식과 장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요, 다시 영어를 배워볼까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회화를 배워보고 싶은데요. 알아보니까 외국인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또 온라인 강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미리 배워두면 언젠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여행 갔을 때 그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네, 뭐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녔던 때가 굉장히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윤주 리포터가 소개해주는 이 나홀로 여행지로 이 여행에 대한 갈증을 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딜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 찬란한 백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이 충남 근현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과 충남 최초의 서원, 그리고 공주 최초로 세워진 성당에도 다녀왔는데요. 공주로 떠나는 나홀로 역사 탐방 함께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계룡산의 정기가 흐르고 금강의 비단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 깊은 도시 충남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주의 길을 따라 걸어보면서 옛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공주의 이야기를 따라 첫 번째로 향한 곳은 1581년에 창건된 충현서원입니다. 충청남도에 세워진 최초의 서원인 충현서원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문화재 자료 제60호로 지정된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주변에 참 한적하고 또 풍경도 아름다운데요. 여기 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서원은요. 지금부터 44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충현서원은 사립중학교 그런 기관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한국의 미가 가득한 충현서원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9년에 복원됐는데요. 바로 그때 충현이라는 이름을 사익받았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눈앞에 아름다운 한옥이 한 채 보이는데 이건 어떤 공간이에요? 충현서원에서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 공간입니다. 1581년에 고청석이 선생이 충현서원을 창건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격전지라 그때 불타버리고 조선 말 고종 8년에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우리 충현서원은 그때 회철됐어요. 그랬다가 이건 1925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다시 또 중건된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주자를 비롯해 이존호, 이목, 성재원, 김장생과 송시열 등 덕학이 높으신 명연들을 모시는 유서 깊은 서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가운데에 모시고 있는 이 주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공맹, 공자, 맹자 이후에 1500년 동안 그 유학이 심취가 됐는데 그것을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접목해서 발전시킨 분이 바로 주자 선생이에요. 600여 개 서원 중에서 5군데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충현서원입니다. 충현서원에 들어서는 홍살문 옆으로는 충현서원의 사상이 담긴 박약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학문은 넓게 하고 행동은 이해에 맞게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충현서원의 핵심 교육 사상이 박약, 방문양례. 그 실천하고 지켜야 할 그런 덕목이네요. 그렇죠. 네.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진도제라고 하고 공부했으면 나가서 실천하는 데를 천지제, 철지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불타버리고 그냥 한 공간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많은 그런 순환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런 헐리는 순환이 있었지. 불타고 헐리고 하는 순환이. 충현서원을 나서 이번엔 충남의 근현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국곡의 길로 향합니다. 중동성당부터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국곡의 효심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천천히 걸으며 공주의 이야기를 담아보기 좋은 코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성당 건물이 주는 네. 뭐 분위기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건물이 어떤가요? 저는 그 중세시대 유럽의 그런 성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 뾰족한 탑이 예. 아주 우아하면서 웅장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전통 목조 건축의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고등 양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되게 멋있는데 밤에 보면은 또 더욱더 멋있습니다. 공주 최초의 성당인 중동성당은 1898년 프랑스 사람인 진 베드로 신부가 세웠는데요.
교당을 세운 후 교리 전파를 시작하면서 공주의 천주교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번화한 거리와 상반되는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니 볼수록 정말 네.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네. 아주 이색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목조 건축 양식에서 현대 건축 양식으로 가는 이런 고딕 양식이죠. 그래서 고딕 양식 같은 거 보면은 해외에 현재 많은 유적지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성당에 오면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달까요? 네네.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이 중동성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종교 건물의 위엄을 보여주는 가파른 언덕이 높은 종탑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충남의 근현대 모습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이 나오는데요. 근현대 역사 자료를 통해 충청인의 삶과 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옛 문서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지라든가 그다음에 옛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충남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코로나가 얼른 물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해요. 네, 구조가 특이하죠. 필로티 구조라고 해가지고 벽면은 없고 기둥만 있어서 마치 우리가 보면은 누각과 같은 느낌이 들죠.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한옥에서 보면 그 기단석이 있고 그 기둥으로 이렇게 네, 돼 예.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 역시 보는 눈이 네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옥 전통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서 나오면 작은 공원을 마주하는데요. 공주 지역의 효자로 널리 알려진 향덕과 이복의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진 효심공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한 곳이죠. 아이고, 뭐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지요. 엉엉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울고 있죠. 손에는 커다란 밥그릇? 밥그릇보다는 좀 크죠? 예. 국그릇인가요? 네, 국고계라는 지명을 탄생시켰는데요. 바로 이복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서 이제 얻어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봉양을 하고 했는데 이 국고계를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국을 그만 엎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공주에서는 이복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효자 국밥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매우 맛있거든요. 효열문과 효원탑, 효행상, 그리고 행복가족상까지 효를 상징하는 조형물 4점이 설치돼 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구성원들도 작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느꼈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효신공원에 오셔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족상을 한번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바람 나는 공주에서 흥미진진한 역사 탐방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조용히 역사의 흔적을 둘러보며 충남과 공주의 이야기를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오랜 시간에도 변함없는 역사 속에서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충남 공주였습니다. 네, 공주로 역사 탐방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충현서원에서 그 교육사상이 기억에 남는데요. 학문은 넓게, 행동은 예절에 맞게. 이 글귀가 사실 지금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서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충현서원을 봤을 때는 정말 아담한 데다가 한국의 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서원 뒤로는 높게 솟아오른 산이 있고 주변 공주의 풍경들이 정말 아름답고 고즈넉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국고갯길에서 만난 중동성당의 모습이 참 이색적이었는데요. 그
그 뾰족뾰족한 탑의 모습이 중세의 궁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데요. 이 국고갯길은 공주 구도심의 역사 문화 유적들을 모아놓은 길입니다. 공주 최초 성당인 중동 성당은 건축학적 가치도 물론 높은 문화재고요. 또 저녁에 가시면 아주 은은한 조명이 감싸면서 멋진 야경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여행지에서 이 박물관 한 번씩 들리는 거 참 좋아하는데 지금 충남 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 때문에 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휴관 중인데요. 이 건축 모양이 상당히 독특해서 사진이 잘 나오는 핫스팟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또 국고갯길 안에서 이 성당과 박물관 또 공원까지는 이동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가볍게 걸으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이 공주 원도심을 대표하는 곳들이니까요. 한번 공주 가실 때 방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주 역사 탐방 잘 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도 풀면서 아침 가족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목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날 따라와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조금 전에 공주로 역사 탐방하셨다면 이번에는 아침엔 퀴즈로 퀴즈 탐방 어떠실까요? 오늘 5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 중기 이후 인재를 키우고 명연을 제사하기 위해 곳곳에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대원군에 의해 철폐되면서 사라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붕당, 2번 향약, 3번 서원. 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공주로 역사 탐방을 떠나면서 네. 이 충현 땡땡 이렇게 네. 이 교육기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화면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정답 맞히실 것 같습니다. 네, 충남 최초의 땡땡이라고 하니까 네.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역마다 가보면 뭐 향교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유생들이 또 학문을 갈고 닦고 여러 가지 정신수양을 한 곳이죠. 맞아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서원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고 충절로 죽은 선현이나 석학의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하는데요. 이 가운데 소수선원, 도산서원 등 서원 9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이윤주 리포터가 공주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충남 최초의 서원인 충현서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교육기관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선현들의 후손과 유생들이 모여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볕과의 한 해 또는 2회살이 풀로 거친 식감이 특징입니다. 주로 밥에 넣어 먹거나 오트밀로 가공해 먹으며 다른 곡류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해 슈퍼푸드로 주목받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율무, 2번 귀리, 3번 수수. 네, 네. 저는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밥에 섞어 먹은 적도 있는데 이게 또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귀한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하기가 힘든가요? 이 귀한 이것을? 음식이니까 좀 귀리귀리 네.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어릴 적 그 위인전에 그 퀴리 부인을 제가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퀴리 부인 다들 아시죠? 네. 네. 자, 힌트가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귀리입니다. 귀리는 중앙아시아 원산지의 볕과 곡물로 최근 영양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칼슘,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 도움을 줍니다. 네, 이 슈퍼푸드 귀리는요, 요즘 코로나19로 집콕 생활하시면서 이 체중이 많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먹기 좀 힘드신 분들은 볶아서 압착시킨 오트밀을 드시면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요. OX 퀴즈고요. 생활 상식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2, 1. 층간소음을 법으로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장실 물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뭐 물소리가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네. 화장실 물소리마저 층간소음으로 규정을 한다면 네. 떨려서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변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을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물소리까지 신경을 저희가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수적인 건데 네. 뛰거나 이런 건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꼭 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손 씻기도 자주 씻어야 되고 하는데. 자, O일지 X일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네,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집인데요. 집에서 층간소음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관리사무소나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좀 힘드신 경우에는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이 층간소음도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네, 우리 몸 가운데 눈이 참 중요한데요. 이 눈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지면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노화나 외상, 독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황반변성. 이 문제도 역시나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 수정체의 색깔이 회백색. 회백색. 네. 회백색. 힌트 다 드렸네요. 회백색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이 질환의 이름은 네. 네. 백색에 저희가 조금 포인트를 줬어요. 네, 문제만 집중 잘하셔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며 되는 질환인데요. 노화의 일부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백내장은요 초기에 별다른 이 증상이 없어서 더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눈 하나뿐인 눈이잖아요. 잘 백내장은 예방도 하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더움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슬겁다, 2번 선겁다, 3번 불겁다. 네, 다섯 번째 문제 굉장히 어려운 우리말 문제인데요.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더움 이걸 좀 활용하면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더운 유식이 혹은 윤주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사람이라면 뭔가 좀 이슬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좀 무리수를 던져봅니다. 저는 이 정답을 보면서 뜻이 뭐 슬기롭다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요. 단어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미더움. 믿음직스럽다. 이슬처럼 영롱하고 슬기로운. 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슬겁다입니다. 슬겁다는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로 마음 씀씀이가 슬겁다, 슬거운 경림이처럼 쓰입니다. 네, 슬거운 경림이와 함께 아침에 퀴즈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신 슬거운 우리 아침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나이 불문 요즘 내가 배우는 건입니다. 늦가기로 한글 공부를 하시는 할머님 사연 혹은 집에서 아끼든 그림 그리기, 캘리그라피까지 배움에 관한 열정은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요즘 배우는 거에 힘쓰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음식으로 좀 치자면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해요. 맞습니다. 플라스틱이며 일회용품을 줄이고 싶어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가 그대로 있고요. 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이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싶은데요.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물러나라! 환경 문제 해결하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늘어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든 지구는 그 증상을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표현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 악순환을 끊겠다며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려는 노력. 그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해 볼까요? 흰 눈이 소복이 내린 날. 환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로 도착한 이곳은 안녕하세요. 어디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제작 좀 괜찮네. 좀 시작하기 전에 따뜻하게 차 한잔 해야지. 똑똑해. 네. 커피 한 잔 시키면 되는 거죠? 네, 메뉴판 여기 저희 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텀블러 있으세요? 텀블러요? 네. 텀블러는 없는데 텀블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텀블러를 또 가지고 오셔야만 저희가 음료가 제공 가능한데 없으시면 네. 저희 대여용 텀블러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네.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공유 텀블러 이걸로 사용해 드릴게요. 그럼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카페입니다. 노 플라스틱, 마을에서 지구를 구하다라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문을 연 순천 최초의 노 플라스틱 카페에선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쓰지 않으며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사용해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에게는 1,000원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었고 환경운동에 동참한다는 자부심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쓰다 보면은 더 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노플라스틱 운동에 참여하는 데 의미도 있기도 하고 할인도 돼서 자주 이용합니다. 이곳이 노 플라스틱 카페란 말이에요. 카페라는 게 저도 알지만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불가능할 거란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어때요? 실제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에 테이크아웃이 안 되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시민분들의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노플라스틱 운동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세요. 생활 속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수세미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친환경 세제를 리필해서 쓰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한 몇 그램 정도 사실 예정이세요? 한 200g? 네. 200g이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느꼈던 찝찝한 마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카페 곳곳에 눈에 띄는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페트병에 뭔가 빼곡히 들어있는 이것, 그 정체가 뭘까요? 선생님, 아무리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카페 테이블에 쓰레기는 웬 말입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에코브릭을 설명해드리려고. 에코브릭이요? 네. 에코브릭이 뭐죠? 에코브릭이 요건데요.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 엄청 단단하네. 엄청 단단하죠.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다 비닐이에요. 비닐 쓰레기? 네. 사실 비닐이
좀 재활용이 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일반 쓰레기에 네. 비닐이 차지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의자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에코브릭은 해외에선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는 친환경 자재입니다. 가구와 건축물의 재료로 이용되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럼 오늘 집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라벨을 일단 제거를 해주세요. 네. 해서 라벨도 이제 비닐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종이? 네. 네, 종이는 안 돼요. 아, 종이를 넣으면 안 돼요? 아, 네. 종이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인데 여기는 썩지 않은 비닐만 넣기 때문에 종이는 이렇게 재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폐지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방학 기간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그쵸. 많이 심심해하는데 그쵸. 이런 거면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렇게. 또 이걸 하면서 좋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이 비닐이 나오는구나. 측정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 집에서 뭐 방학 때 환경교육으로도 아주 제격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비닐을 잘게 잘라 페트병 안에 채워 넣는데요. 이때 꾹꾹 눌러서 빈틈없이 채워야만 튼튼한 에코브릭이 완성됩니다.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뭐 이익이 있나요? 제가 너무 그랬나요? 이익이 없나요? 환경운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오시면 또 천연수세미를 그래요? 네,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이익이 있었네요. 네. 이익이 있었네요. 네. 양성화 리포터의 피땀 눈물이 스며들어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에코브릭. 드디어 완성. 에코브릭 완성했습니다.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쁜 의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역 인근의 작은 상점에서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정무역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이곳에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아니 오기 전에 제작진들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친환경에 함께 좀 동참하고 계신다고. 네, 일상에서 그냥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밀크로드라는 특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밀크로드요? 네. 젖소들이 계속 달려가는. 밀크로드 그거 아니에요? 실크로드처럼 뭔가 우리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뭔가 움직임과 길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장명 센스도 수준급인 밀크로드.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무슨 우유팩이. 네, 전부 다 우유팩. 저 박스까지 전부 다. 씻고, 자르고, 말리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한 소중한 결과물들입니다. 와, 진짜 밀크로드네요. 네. 이야, 이게 밀크로드에 쓰이는 것들인가요? 네, 우유팩을 모아서 저희가 휴지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우유팩도 수입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버리지 않고 모으면 우유팩은 휴지와 키친타올로 재탄생합니다. 그럼 밀크로드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순천이 생태수도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손에 잡히는 생태 캠페인을 생각하다가 이런 우유팩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주변에 제안을 하면서 하게 됐고 올해 2년째인데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뭔가 이제 코로나와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푸대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씻고 말리고 가져다 주신 거고 굉장히 사실 저희는 모아서 보내는 역할. 밀크로드의 취지에 공감한 순천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며 우유팩 모으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ml 우유팩 100개가 모이면 미용 티슈 한 팩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팩당 1kg의 펄프가 절약됩니다. 재활용 티슈 60팩이면 30년생 침엽수 한 그루를 베지 않아도 되죠. 안녕하세요. 와, 오늘 또 우유팩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됐군요. 네. 밀크로드를 함께 하니까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쓰레기도 안 나올 뿐더러 그냥 말려가지고 펴놓기만 하면은 이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걸로 이제 우리 가게 홍보도 되고 하니까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눈앞에 닥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지구를 위해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많이 재활용하려는 노력. 이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내일의 지구는 오늘보다 건강해지겠죠? 2021년은 저 동참을 해서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동참해 보시죠. 네, 순천에서의 에코라이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특히 에코브릭이 인상 깊었는데요. 요즘같이 집콕 생활하실 때 에코브릭으로 유아용 제품을 만들어보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텀블러에만 음료를 넣어 판매하고 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런 생활 속 작은 실천 끝까지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강원도에 많이 정착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아픔을 주제로 한 연극들이 또 펼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과 만나지 못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독특한 연극을 선보여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시 속초입니다. 이곳에 강원도를,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무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르다고 합니다. 속초를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배우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빨리 일어나세요! 어째서 이렇게 소란하네? 열악한 환경에도 무대를 지키며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들. 속초를 주제로 다양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열정 가득한 배우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속초시 동명동에 자리한 극단 파란불.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 연극계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연극대상 영예 대상은 두구두구 좀 더 신경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작품 그날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상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강원연극제에서 거기서 일단 대상을 받았고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상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각 도마다 한 작품씩 선정을 해서 베스트 작품상을 줘요. 거기서 그날의 작품이 베스트 작품상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베스트 작품상과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작품을 주는 연극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거머쥔 셈인데요. 사실 그간 연극 불모지였던 강원도를 대표해 얻은 쾌거입니다. 강원 연극의 저력을 보여준 작품 그날에.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작가는 이반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반 선생님께서는 속초 출신 작가시고요. 그냥 실향민 1.5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니면 실향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작품을 쓰신 작품입니다. 무식이라고 하지. 내 흉이라도 보지.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돼지나 살 곳이지. 저기 왼쪽에 모여있는 집들이 있잖니. 가운데가 서우진, 사모, 북청읍이고. 이반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속초 연극에 있어서 막 한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속초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써주시고, 사실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날그날에 나온 배우들은 속초 연극협회 배우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속초 연극협회, 속초 연극인들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반 선생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후배들이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선생님이 저희를 하나로 뭉치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친 속초 지역 연극계의 결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사연도 있었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극단 파란불의 그 무대 창고며 무대 제작소입니다. 아니 근데 무대 창고 그리고 제작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는데. 네. 2019년도 4월 4일에 고성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그때 저희 무대 창고도 불에 탔어요. 지난 2019년 4월 속초 고성 일대를 휩쓸고 간 대형 산불.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처참했던 상황. 인력으로 화마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극 무대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의상이며 소품, 세트 전부가 불에 타버렸죠. 공연을 3주 남기고 무대 세트가 다 타가지고 그때 막 3주 동안 부랴부랴 무대 세트 만들고 공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와서 세트를 또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공간이 저희 극단 파란불의 새로운 그 무대 창고예요. 이게 그러면 상 받은 그날그날의 세트인가요? 네, 지금 1970년대 판잣집을 저희가 배경으로 한 무대 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희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거 다 저희가 실제로 가서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대 저기 테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저기 보시게 아시겠지만 이거는 배예요, 배. 아, 이게 그 배구나. 제 사진에서 본 배가. 네네네. 1970년도에 만들어 그 배경으로 만든 통통배. 무대 예술상 세트가 해체되면은 요 모습이다. 해체되면 네, 이런 모습이죠. 그래도 잘 보관했다가 올해 또 공연할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또 한번 이쁜 무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죠. 속초 연극계의 시련은 열악한 환경과 대형 산불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버티고 있었죠. 이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도 생겨났습니다. 무대를 찾는 이가 없다면 직접 찾아가는 방법에 눈을 떴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객들을 이렇게 마주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네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또 공연을 하신 것들이 있나요? 있죠. 저희가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일단은 연극의 요소 중에 최고 중요한 배우와 관객인데 그 관객을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럭비공으로 축구를 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연계에서도 아마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객 눈앞에서 하던 그대로 비대면 공연을 선보일 순 없었습니다. 좀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실사 연극 무대의 영화적 기법을 함께 선보인 건데요.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일단 저희 속초 지역 특색 그날그날에도 마찬가지고 오기가 오면도 마찬가지고 실향민을 소재로 저희가 만든 작품이에요. 또 실향민이신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걸리셔서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빚어지는 갈등 하지만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가족들의 마음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가족극이죠. 나랑 정말 무슨 가게? 니 정말이니? 우리 아들 효자였다. 무대와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열연을 펼치는 배우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무대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어떤 장면은 무대 액팅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콜라보를 해가지고 영화 같은 연극 공연을 해서 그것 또한 또 방송으로 또 송출을 했었죠. 올해는 아마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연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속초의 특성을 잘 살린 연극이었습니다. 네. 이 멋진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이 속초 연극인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뭐 영화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는데요. 이런 영화적 요소가 들어간 연극이라서 더욱 독특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인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공기가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현재 대전은 0.9도, 보령은 5.4도로 어제보다 무려 8, 9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0도까지 올라 3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충남 북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충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세종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8도, 공주 9도, 대전 10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태안 8도, 서천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이 불문 요즘 내가 배우는 건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704번님,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전 처음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코바늘 뜨기를 해봤습니다. 네. 집에 있는 실로 연습 삼아 찻잔 받침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너무 예쁘네요. 와, 소질이 우와. 있으시네요. 네. 7389번님,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내고 늘 생각만 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아, 행복합니다. 네. 4353번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빵 만들기에 빠져 있답니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구워서 바로 먹으면 맛도 좋아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죠. 네. 아, 빵 맛있겠네요. 네, 배움의 열정 가득한 모습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집콕 쪽이 정말 늘어나면서요. 이 청소용품의 매출 또한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쓸고 닦는 일도 많아졌고 또 위생 관리도 철저해지면서 아마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났겠죠? 맞습니다. 또 슬리퍼 아래 걸레가 부착돼서 청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제품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날이 춥더라도 5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신 다음에 청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잘 안 열어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창문 환기시켜주시고 창문 튼도 네.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